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박탈하면서 그렇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자기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바뀌었다 입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뭐 마땅히 해명할 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정치인들이 그냥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못 지키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 교수님은 어딘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손은 없었어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정당으로서의 미성숙이랄까 잘못된 문화예요. 아니 저 정당이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결사체예요. 그럼 정권을 쟁취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키워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당은 그동안 우리 당내 사람을 안 키워왔어요. 때만 되면은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도 했어요. 헛물 켰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회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작에 우리 당의 사람 자원들을 소중하게 생각 키웠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놓고 또 탄핵이라는 상황, 조기 대선에 어려운 여건이니까 우리 후보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밖에서 뭐 인기 좀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총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치인이었고 자기 스스로 권력의 의지가 있으면은 본인도 정치 생리라는 것은 내가 늦게 가면은 저 사람들 선의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경선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에 얘기했어요. 한덕수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자. 데리고 오려면은 14, 15일 날 경선할 때 들어가서 그 안에 넣지 않으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덕수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우리 당의 못된 문화가 그 한덕수란 그 카드를 계속 가다 보니까 경선판이 한덕수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몇 차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되면 5월 10일까지는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빅텐트 하고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족쇄가 되고 그걸 못 지키니까 야 이거는 그냥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한 63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키면은 지역에 가서 김문수를 뽑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단일화라는 약속을 지키고 또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로 시너지를 우리 조홍천 의원님은 벌써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으면 또 다른 드라마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자 그 이렇게 드라마가 얘기하고 싶어요. 막장 드라마라서 막장인가요?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 단일화 관련돼서 저희가 민주당의 경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보통 단일화 할 때에는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이 누구보다 앞서거나 그러니까 1등 후보가 있잖아요. 그럼 2등, 3등이 합쳤을 때 그 사람을 앞지르거나 또는 현재 그 당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에 나올 때예요. 또 심지어 1등 후보하고 그 1대1로 붙였더니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나. 그리고 단일화가 제일 효과가 좋을 때는요. 단일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적 연대에서 제일 효과를 본 게 DJP 연합입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와 보수적인 지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자, 그 JP하고 DJ 연합이었죠.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두 분의 단일화 과정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효과가. 근데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고 또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게 무슨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는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된든지 해서 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계열에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의 지지도를 합쳤을 때 1등 후보를 앞서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단일화했을 때 굳이 이렇게 당원이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해서 뽑은 그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무리하게 떨어뜨려서 정당 민주주의까지 훼손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한동훈은 안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친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끌고 온 판이잖아요. 친윤이 끌고 왔는데 일단은 경선에서는 뭐냐, 이 경선의 최대 목표는 일단 한동훈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데 다 있었고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단일화 하겠다. 좀 되면 그냥 바로 일주일 안에 하겠다라고 속인 거죠. 유권자들 속여가지고 됐고 한동훈을 떨어뜨려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에서 이분이 사실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쿠데타를 하고 이분들은 사실은 대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권 잡는 문제고 내년으로 다가온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계속 잡느냐. 그래서 이제 불러온 건데 한덕수 이분을 불러왔는데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 약속 믿고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거기 보면 이상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끈떨어진 분들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신주류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럼 구주류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선 내내 한 달 동안에 그 400억인가 그 돈을 팡팡팡팡 쓰면서 세력을 구축할 텐데 대선 딱 끝나고 나면은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오로지 그 공포감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상으로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둘이 합쳐가지고 뭐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짜증 나는 겁니다.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거진 따라잡거나 압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권보다는 당권에 몰두하는 그런 걸로 읽혀지니까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시면 아마 국민의힘은 다음 지방선거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번에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3년을 보면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친윤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이준석 내쳤죠. 그다음에 한동훈 내쳤죠. 요번에 또 김문수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갖고 있고 매번 당을 갖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계엄 사태도 냈고. 근데 이 계엄 사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들이 정책 책임 물러나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기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세 분 얘기 제가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은 그건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찬찬히 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친윤들이 무슨 농간을 부리고 있다.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친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해서 경쟁에서 압도적이었으면은 그거 친유되든 못 말립니다. 한동훈으로 가는 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들 누굴 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 경쟁력은 사실상 다른 후보들보다 높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한덕수라도 이 우리 후보들 경선만 끝내가지고 우리 후보로는 이길 수 없으니 외부에 빅텐트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분위기가 당원들의 누가 그걸 당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거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 단일화 해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분열되거나 단일화 안 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반 이재명이라는 넓은 풀들을 엮는 데는 단일화와 빅텐트라는 거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와 빅텐트라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역시 그 부분들도 참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외연 확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계엄에 대한 사과고요. 탄핵 반대한 데 대한 반성입니다. 그게 있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걸 갖다 온갖 수술해가지고 빅텐트 치고 뭐하고 알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꼼수입니다. 통하질 않아요.